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자, 오늘은 너희가 수학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조금만 문제 바꾸고 응용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이유, 그 이유를 말해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인 이제 정확한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추론 능력이랑 섞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 영상은 여기 보이는 이 영상의 다음 순서긴 해. 하지만 이 영상 다 본 다음에 첫 번째 영상 봐도 좋으니까 일단 이 영상부터 끝까지 보자. 이것이 수학이다. 자, 먼저 너희가 하고 있는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잘못된 문제풀이 방식부터 이야기를 할게. 자, 너네 학원에서 개념 수업 해주니까 그거 듣지, 그지? 그리고 센이나 RPM 같은 유형별 문제집에다가 이제 한 문제씩 선생님이 풀어주지,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밑에 딸린 문제들 이제 숙제로 해오라고 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그걸 풀어봐. 이제 쉬운 건 이제 풀리는데 어려운 건 잘 안 풀려. 막 상 써져 있으면 안 풀려, 그지? 안 풀리는 거 그냥 다시 가져가서 선생님 풀이 듣고 끝. 얘들아,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자, 대체 뭐가 문제냐? 자, 봐봐. 너희 보통 이제 유형 문제집, 센이나 RPM 같은 거 개념 수업 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들을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셔. 왜 그러냐면은, 봐봐. 개념 나가고 문제 안 풀어준 다음에 너네한테 시키면은 한 문제도 못 풀어.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못 풀면은 이제 강사도 학생도 둘 다 불만족을 해. 이제 강사는 개념을 가르쳤는데도 애들이 손도 못 대네. 내가 잘못 가르치나? 학생은 이 선생님 못 가르치네. 문제가 한 문제도 안 풀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얘기해준 대로 이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면은 이제 애들이 그 밑에 딸린 문제를 손해도 되잖아. 위에 문제랑 접근 똑같이 하면 되니까. 당연히 응용 문제도 이제 툭툭 건들기는 하고. 그러면 이제 강사랑 학생이 이 시간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니까. 하지만 얘들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너희가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도 너희가 손도 못 대는 이유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은 오늘 내가 말할 내용인 추론 능력을 너희가 키울 수가 없어. 너희가 처음 보는 문제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손도 못 대는 거야. 이제 너희가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이제 수능의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 뭐 21, 뭐 29, 30 이런 킬러 문제에서만 이제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좀 고난도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추론 능력이다 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얘들아, 근데 애초에 추론 능력이 뭐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로 이 능력을 키워야 돼? 아니야 얘들아, 쉬운 문제를 풀면서 이 추론 능력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문제풀이 방식으로는 그게 완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물론 강사분들이 너네를 일부러 망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을 엄청 잘 봤어. 스카이 풀패스야. 너희가 이제 뭐 의대 안 간다고 하고 이제 너희 수학과 갈 거야? 아니면은 뭐 컴공, 뭐 화공, 뭐 생공, 뭐 기계과 이런 데 공학과 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수학과 가기 싫잖아. 근데 얘들아, 수학과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 이미 학생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셨던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개념만 듣고 기본제 풀리고 개념 듣고 이제 막 쌩 막 푸셨던 분들이라고. 기본 문제 풀다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응용 문제도 푸시는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인들 같은 이제 수학적으로 좀 머리가 좀 우수한 애들 가르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 가르치죠.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 너희 같은 이제 수학 바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미치시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제 막 개념 가르쳐도 문제 못 풀어. 한 문제 막 알려줘도 막 조금만 바꾸면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든 막 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이제 한 문제씩 풀어주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키울 기회를 처음부터 제거하는 좀 기형적인 강의가 이제 주류 강의가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내 수업에서는 문제를 절대로 먼저 풀어주지 않아. 나도 이제 학원이 있거든. 학원 이제 내 강의하는 애들이 한 100명이 좀 넘는데 3등급 위를 그러니까 1, 2등급을 내가 아예 안 받아. 3등급 밑으로만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못하는 애들 가르치면서부터 쉬운 문제부터 무조건 풀게 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줬어. 뭐라도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당연히 처음엔 손도 못 대. 손을 대도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 막. 근데 얘들아, 너희가 그런 거 하면서 혼났잖아. 얘들아,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당연한 거야, 얘들아. 당연한 거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생각할 시간 준 다음에 바로 정확한 풀이를 해줘. 자,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 접근 방법, 그러니까 추론 과정이지. 추론 과정을 말해주면서 네가 이거를 생각 못했으면은 무슨 개념 부족한 거다.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정말 쉬운 문제부터 해준다고.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어느 한 단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 풀고 이 과정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추론 능력 자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 처음 배우는 단원이야. 그 단어에 대해서 쉬운 문제들을 본인들이 추론하면서 시도를 해봐. 그리고 결국 맞추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지. 이해되니? 땅호쌤, 그럼 저 추론 능력 키우려면은 우리 학원 선생님은 지금 유형별로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주는데 학원 바꿔야 되나요? 아니야 얘들아, 옆에 학원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신다고 하면은 그냥
여쭈어봐. 선생님 조금만 저 생각할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는 걸 추천할게. 그래서 한 문제당 뭐한 30초에서 1분만 줘도 돼. 그래서 이렇게 추론 능력을 키우라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방법이야. 그리고 이 추론 능력은 너희가 수업 중이 아니라 너 스스로 문제를 풀 때도 이 추론 능력을 키워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너네 센 한 번 다 푼 다음에 한 책 다 나갔어. 다시 풀려고 하면은 너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당연히 아닐 거야. 너희 뭐 머릿속에 뭐 지울 게 있잖아, 그지? 6단원 정도 가면은 1단원에 있는 이제 상 문제도 못 풀잖아. 이제 뭐 그건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암기해서 풀 수는 있어. 암기해서. 근데 그건 얘들아 너네 실력이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으로 오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암기한 거. 이거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근데 얘들아 너네 실력이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뭐 3등급 이하는 뭐 공부법 필요 없이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얘들아 3등급 이 학생이랑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 비교하면은 3등급 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양은 많고 그리고 시간은 적고 그리고 오히려 전교 10등권에 있는 애들보다 3등급 이하 애들이 공부를 더 적게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혼자 이 추론 능력 키우는 방법, 문제 푸는 법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하는 그 추론 능력 키우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자, 3등급 이하인 너희가 문제를 풀고 답지를 보고 고치면서 이 추론 능력 키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 오답 노트 만들지 마. 굉장히 비효율적인 등급이야. 3등급 이하면. 왜냐면 너희 지금 기본 유형 문제집만 풀어도 막 우수수 틀리잖아. 근데 무슨 오답 노트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풀고 있는 문제집이 한 이 정도 들키면은 오답 노트가 이만해. 근데 너네 결국 이제 오답 노트 보고 공부하냐고. 안 하잖아. 얘들아 오답 노트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몇 문제 안 틀리는 애들이 몇 문제 안 틀리는 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야. 너희는 얘들아 그런 애들이 오답 노트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 해봤자 성적은 안 오르고 너네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답 노트 만들었는데 나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는 성적이 안 오른다고. 얘들아 그거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이때까지 과정은 다른데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만들었다라는 결과만 만들어 놓고 실력이 그 친구들이랑 같길 바라는 거잖아. 사실 그거 굉장히 양아치 심보야. 근데 너희는 억울하겠지. 너희는 오답 노트 안 되는데 오답 노트 만드는데 40분 걸려서 너네가 40분 수학 공부했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공부한 거 아니잖아. 100개 쓰고 그러는데. 자,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틀린 문제 어떻게 봐야 되냐 봐봐. 자, 이거는 정말 아무 문제나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너희는 이제 유형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 나는 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9월 이제 고3 모의고사 이제 가형 12번 나형 25번으로 이제 공통 출제된 이 삼각함수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수원에 삼각함수 공부한 친구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자, 혹시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저게 뭔 말이야 씨발 이러고 있지 말고 자, 내가 충분히 이해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 틀려가지고 답지 보거나 해석하기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AB의 길이랑 AD의 길이가 같은데 AB가 6이니까 AD도 6이고 자동으로 DE는 4가 되고 BD의 길이는 루트 15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은 ABD에서 세 변환한 상황이야. 삼각형에 세 변을 할 때 코사인 법칙 쓰면은 한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각 A를 구할 수 있고 또 삼각형 ABC 보면은 AB의 길이랑 AC의 길이 그리고 각 A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은 변 B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계산해서 답 나오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너희가 넘어간다고. 지금 내가 말한 해설을 보고 답지를 보는 게 완벽하게 암기의 형태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암기라고 얘들아.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문제가 아니라 사인 법칙 한번 써야 되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문제면은 코사인 쓴 다음에 사인 법칙 써야 되는 문제면은 풀이 중간에 뭐 각을 변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너네 그런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방금 이 풀이로? 아니야 절대 못 맞춰. 방금 내가 말한 그 해설은 너희가 그냥 이 12번 문제 유형 자체를 암기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문제만 풀 수 있을 거라고. 자 얘들아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너네가 이 내용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야. 가다가 중간까지는 계산을 잘해.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 뒷부분도 다 알고 있어. 그냥 이것도 계산이야. 근데 너희가 중간에 이 끊겨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거 부러져 있는 거라고. 그 부분을 그 문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너희가 내가 아까 말한 내용이 있어. AB, AD 길이 같고 뭐 6, 6이고 뭐 그럼 4고 루트 15고 그러니까 뭐 세 변 안다. 여기까지 다 알 거야. 그냥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얘들아 세 변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발상이 만약에 너네가 안 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너네가 이 발상만 할 수 있었으면 이 뒤에 내용들도 다 문제 풀 수 있었으면은 계산이니까 풀 수 있었겠지. 그럼 얘들아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게 문제 전체야? 아니면은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이랑 한 각에 대한 공식이다. 이 발상일까? 당연히 발상이라는 거지. 그게 부러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 발상이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들아 답지나 해석 강의는 그냥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가듯 가. 그걸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 해설 중에서 이 해설 중에서 너희가 발상 못한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오답 노트 왜 비효율적이야? 근데 오답 노트 보통 어떻게 해? 틀린 문제 옮겨 적거나 뭐 복사해서 잘라서 붙여놓고 해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고 더 나가면 이제 내가 틀린 이유 적잖아. 내가 비효율적이란 거는 이 틀린 문제를 뭐 옮겨 적거나 복사해서 잘라서 붙여넣고 해설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는 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니 얘들아? 이게 문제는 그냥 내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발상을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물론 이것도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까먹으니까 따로 적어서 주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학생들한테 오답노트를 만들게 하지 않고
발상 노트라는 걸 작성하게. 내가 발상 노트 예시 여기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너희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느리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정리하자면은 오늘 내가 너네한테 말해준 거는 너희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오늘 말해준 이제 발상 측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은 추론 능력 키우는 연습 계속해 나가면은 자, 첫 번째 시간에 말해준 단일 개념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저번 영상에서 말한 이제 땅호 전략의 이제 1단계랑 2단계가 끝이 났어. 자, 1단계가 뭐였지? 자,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자. 그 개념 공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하냐?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내가 비공개 공법 카톡 중간에 내가 써놨지. 거기에서 내가 얘기를 해줬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단계였던 단일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추론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무슨 이야기 할까? 그래서 단일 개념까지 다 끝낸 학생들이 1등급 만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지금 눌러주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안녕.